자, 그러면 99쪽으로 갑니다. 균형점 이동입니다. 99쪽. 쓰고 갈까요? 99쪽.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은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수요 공급이 한쪽만 이동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수요 공급이 둘 다 이동되는 경우를 한번 보실 건데 한쪽만 이동되는 경우를 활용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동되는 경우도 한쪽만 이동되는 경우를 활용하셔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이동되는 경우를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되겠죠.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감소되겠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에 양 증가가 될 것이고요.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 상승에 양 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래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되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실 내용은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 여기서 이제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좌절을 하셔요. 좌절하시고 막 힘들다, 균형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는 아까는 나머지 한쪽은 불변이었는데 이번에는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두 개씩 묶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균형 준비. 좀 합시다. 이거 뭐라고 이걸 못하는데 왜 안 하는데 그렇다. 자, 균형 준비. 자, 수요 증가 한번 해보실래요? 수요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되는 거 맞습니까? 네, 오케이. 공급 증가는 깁스 증가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공급 증가 이렇게 해주신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수요가 증가돼도 공급이 증가돼도 무조건 보니까 양은 많은 거예요. 증가되는 겁니다. 양이 증가되는 이유 알겠죠? 예. 그러니까 수요도 오른쪽으로 가고 공급도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어딘가에 점이 찍혀 있는 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조건 양은 증가되는데 수요 공급은요 원래 그래요. 수요 공급은 반대로 움직여야지 초과 수요나 초공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락을 하지. 수요도 증가돼 버리고 공급도 증가돼 버리면요 수요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켜요. 근데 공급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킨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몰라가 정답이에요. 수요 균형 준비. 예. 수요 감소는 손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예. 공급 감소는 깁스 감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수요도 감소되고 공급도 감소되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양은 많은데 감소되는데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 좀 드려볼게요.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거나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되는 등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요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양만 증가되고 감소되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균형 준비. 수요 증가. 요래 한 거 맞아요? 그다음에 공급 감소는 깁스 감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될 때요. 가격은 무조건 뭡니까?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초과수요라고 불러요. 초과수요. 둘 다 초과수요야. 인기가 있거나 귀해지면 초과수요거든. 다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양은 한 놈은 증가하고 한 놈은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죠? 양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서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뜨리죠. 맞아요? 공급 증가는 깁스 증가이기 때문에 아래로 위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일단 무조건 가격은 많은 거예요. 하락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양은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어서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논리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가격은 모르는데 양은 알아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이렇게 막 움직일 때는요 가격은 상승 하락을 안 하는데 양을 몰라요. 근데 이것도 좀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되면 오늘 처음 배워서 그런데 잘 들으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시험에 떴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러면 증가만 두 번 들린단 말이에요. 양은 증가하는 거예요. 양은. 근데 가격은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여러분들 방금 감소만 두 번 들었죠. 양은 감소하는 거예요. 양은. 가격은 알 수가 없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여러분들 지금 귀에 증가도 들리고 감소도 들리죠. 그래서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증가될지 감소될지 몰라. 하지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는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지. 왜냐하면 둘 다 수요 증가되는 건 인기 있는 거거든. 공급 감소되는 건 귀해지는 거거든. 둘 다 초과 수요를 말하는 거거든.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예요. 원래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여야지 초과 수요나 초공급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수요 감소도 인기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 공급 증가도 흔해지는 거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는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격은 하락하고요. 한 놈 감소, 한 놈 증가 들렸으니까 양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처럼 증가 두 번 들리면 느낌상 가격은 어떻게 되는데?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다시 갑니다. 딱 걸렸어. 다시 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증가 두 번 들렸어.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알 수가 없어요. 양은 뭐 하는 거죠? 증가되는 거죠.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시험에 떴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양은 감소하는 겁니다. 잘 들어요. 수요가 증가되거나 공급이 감소되었대요.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은 감소되었다. 가격은 무조건 많은데 상승을 해요. 이게 초과 수요거든요. 근데 양은 증가도 들리고 감소도 들리는 걸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살 사람도 없고 물건도 흔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가격은 많은 거예요. 이 초과 공급이거든요. 하락을 하는데 감소도 들리고 증가도 들렸잖아요. 그러면 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 공부 좀 하다 보면요 이게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이제 5월 달에 처음 공부를 하러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사람이 자꾸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라 그래요. 물론 설명은 하는데 이거는 설명할 게 아닌데 하는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아니 증가 두 번 들리면 당연히 양은 증가지 가격은 모르고 감소 두 번 들리면 무조건 양은 감소지 가격은 모르고 증가 감소 들리면 양은 몰라요. 하지만 가격은 상승 하락 따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어쨌든 상승하든 하락하든 한 방향으로 정해져요.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는 가격이 상승할 거고요. 수요 감소나 공급 증가는 가격이 하락할 건데 이 느낌이 상당히 중요한 느낌입니다. 인기가 있거나 귀해지면 가격이 오른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인기가 없거나 흔해지면 가격은 내린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초공급이라서 가격이 하락된다. 이 느낌을 갖다가 자꾸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4개가 2개로 보이기 시작해요. 2개로. 자, 수요 공급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뭐를 모르고 가격을 모르고 수요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여주면 뭐는 아는데 가격은 아는데 양을 모른다. 이렇게 둘로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시점이 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완벽하게 거의 이해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사실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요 증가나 공급 증가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여야지 가격은 알아요. 항상. 하지만 증가 두 번 떴으니까 양은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양은 감소됩니다. 자, 초과 수요를 먼저 하고 초공급을 나중에 할 겁니다.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 해석해 드릴게요. 인기 있고 귀하고 가격은 상승하는데 한 놈은 증가고 한 놈은 감소니까 양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자꾸 저한테 설명해 내라 그러면 안 돼요. 한 놈 증가고 한 놈 감소인데 양을 어떻게 알아? 양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가격은 둘 다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니까. 수요가 늘어도 가격은 올라가고요. 공급이 줄어도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요. 그러니까 인기도 없고 물건도 흔해 빠졌고 그래요. 알겠죠?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은 하락되는데 한 놈은 감소고 한 놈은 증가니까 양을 할 수가 없다. 한 번만 더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반복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주로 공부하는 메인 책상에다가 반복은 기적을 만든다라고 느낌표 2개 찍어놓고 항상 반복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지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내년 이맘때 합격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되면요. 또는 하나 더 할게요. 수요 감소나 공급 감소가 되면요. 뭐는 모르고 뭐는 알아? 나중에 2단계를 가야 돼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되거나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되면 뭐는 아는데? 그렇지. 뭐를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딱 되면 가격 몰라, 양 증가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되면 감소가 벌써 2번에 들렸거든. 가격은 몰라, 양은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물량이 부족한 거야. 가격은 상승. 하지만 증가 감소가 2번 들렸기 때문에 양은 할 수가 없는 거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살 사람은 있는데 없는데 물량은 귀에 흔해.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하락, 양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야. 당연히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딱 듣는 순간 가격 몰라, 양 증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가격 몰라, 양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살 사람 많은데 물건은 귀해. 가격 상승에 양 몰라.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살 사람은 없는데 물량은 흔해.
가격 하락, 양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 시험에 여기다 응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응? 전문용어로 접촉불량이라 그래. 어떨 때는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됐다가 막 그러거든. 이것도 지금 잘 안 되는데 이걸 응용해버립니다. 응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몰라요. 하지만 양은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되면 가격은 몰라요. 양은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되면 가격은 반드시 말 건데 상승할 건데 양을 몰라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되면 가격은 말 건데 하락할 건데 양을 몰라요. 결론.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를 모르고 가격을 모르고 수요 공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버리면 뭐는 아는데 가격은 아는데 양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학원까지 이렇게 수업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반복해드리니까 그래도 알기는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저랑 수요 공급 끝내고 나면요. 정말 큰 산 넘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 학교론에서 수투감을 지금 이 난이도로 강의하는 곳, 대한민국에 강의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 수험생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복돋아 주고 힘을 복돋아 주고 쉬운 것만 해. 막 쉬운 것만. 쉬운 것만 하면 힘은 나는데 점수가 안 나. 그러니까 나는 11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조금 난이도를 좀 드리면서 좀 고생을 시키더라도 나중에 내년 이맘때 웃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어서 11월 달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왔거든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참고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한테 고마워하실 겁니다. 분명히 저한테 고마워하실 겁니다. 분명히. 아시겠어요? 예. 7번 보세요. 자, 응용입니다. 응용. 자, 갑니다. 방금 배웠어요. 방금 배웠는데 수요감하고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가격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증가가 2번 났기 때문에 양은 그런데 기억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났어요. 아까 알 수 없다고 했던 가격을 알아요.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다면 아까 알 수 없다고 했던 가격을 알아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다면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얘가 크다면 둘이 같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지금부터 저랑 응용 문제로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 크다면은 최근 10년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다면은요, 단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럼 여러분들은 무게중심을 크다면에 두고 공부하셔야 돼? 같다면에 두고 공부하셔야 돼? 크다면에 두고 공부하셔야지. 아니, 같다면 한 번도 안 나왔다니까.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크다면 위주로 공부해야 돼? 같다면 위주로 공부해야 돼? 크다면 위주로 공부하고 같다면은 혹시 몰라서 진짜 한 번도 안 나왔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한번 가볍게 숟가락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거지. 우리는 크다면 위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일단 크다면 2개가 중요하고 같다면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10번 보세요. 응용입니다. 응용. 그래프를 3개 보여드릴 거예요. 3개. 순서는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기역은 뭐였냐면 수요 증가됐어요. 공급 증가 안 됐고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거야. 니은은 수요 증가됐어요. 공급 증가됐고 근데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큰 거예요. 디귿은 수요 증가됐어. 공급 증가됐어. 근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수요 곡선이고 이거는 공급 곡선이고 이거는 균형입니다. 수요, 공급, 균형, 수요, 공급, 균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요 곡선이 여러분들 느낌에 왼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지. 왜? 증가니까. 공급 곡선이 왼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지. 왜? 증가니까. 맞죠? 수요 곡선도 어디로 보내고? 오른쪽, 공급 곡선도 오른쪽. 근데 이번에는 폭이 중요합니다. 수요 증가가 크다 그랬잖아? 그럼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쬐끈가 많이가? 많이 보낼게, 많이. 이 정도면 많이 보냈다. 난 진짜 최대한 보냈다. 공급 증가는요? 쬐끔만 보내야 돼, 쬐끔만. 그럼 공급 증가는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쬐끔만. 그러면 노란색 2개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여기 보이십니까? 보고 대답하세요. 가격, 상승, 양, 증가. 그러니까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보다 크면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됩니다. 이번엔 2번째.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커요. 그럼 일단 수요 곡선도 오른쪽 가야 됩니다. 증가니까. 공급 곡선도 오른쪽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수요 증가는 쬐끔 보내고 많이 보내고. 쬐끔 보내고. 공급 증가를 오른쪽으로 많이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 공급 증가 폭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수요 증가는 요만큼만 보내고요. 공급이 있잖아요, 이걸 이따만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노란색 2개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여기 보이십니까? 대답하시죠. 가격, 하락의 양 증가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3번째.
세 번째 그래프는 여러분들은 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 세 번째 그래프는요, 상당히 어떤 정교함을 요하는 그래프예요. 저 같은 전문가는 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비전문가가 그리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저만 그릴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그래. 그러지 마. 아예 그러지 마. 자, 수요 증가. 보시야? 요 폭 있잖아. 요거 자로 재야 돼. 몇 센치인지. 그래서 정확히 여기다가 센치만 옮기는 거야. 그래야지 수요 증가 폭과 공급 증가 폭이 같게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처럼 전문가는 그럴 수 있지. 나는 막 그래도 나와, 나는. 이렇게. 뭐 막 그러지만 나는 뭐. 막 그래. 자다가 그래도 뭐. 소주 한 2병 먹고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수요 증가된 거 보이세요? 딱 이 오픈만큼 공급이 증가된 거야. 그래야지 답이, 원하는 답이 나와요. 가격은 불변한다 그래야 돼요. 가격 뭐? 불변. 양이 증가. 이 자로 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요 폭만큼 얘가 똑같이 안 증가되면 답이 가격 불변인데 가격 불변이 안 나와서 그래요. 딱 요 폭만큼 여기 요 공급이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가격 불변, 양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로 한번 나보시죠.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수요 증가 폭이 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됐습니까? 공급 증가 폭이 더 컸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양은 증가됐습니까? 예. 두 개 폭이 같을 때는 가격은 불변하고 양이 증가됐습니까?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아까 왜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이 증가된다고 했는지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증가폭이 크든 공급 증가폭이 크든 그 두 개 증가폭이 같든 양은 언제나 마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양은 증가된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은요, 수요 증가폭이 클 때는 가격이 마고 상승하고 공급 증가폭이 클 때는 가격이 마고 하락하고 그 두 개 폭이 같을 때는 가격이 말 수도 있어서 사실은 가격이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알 수 없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양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양은 증가된다고 얘기했던 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험에서는 두 개를 주면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까지는 시험에 나왔다고 그동안.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이해는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정교함을 요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도 안 그리고 이 세 개를 푸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문제 푸는 방법에 크다면이 나와요. 크다면. 다시 할게요. 지우기. 오케이. 출발합니다. 1번. 크다면이 나왔을 때는요, 큰 것만 본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크다면이 나오면 뭐만 본다? 큰 것만. 그럼 작은 것 어떡할까요? 작은 것, 개무시. 그럼 크다면이 나왔을 때는 뭐만 본다? 큰 것만 본다. 두 번째는요, 같다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요, 몰랐던 게 불변으로 바뀌어요. 바뀐다. 몰랐던 걸 불변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다면이 나왔을 때는 뭐만 보고요? 큰 것만, 작은 것만 하고, 개무시하고,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몰랐던 걸 뭐로 바꾼다? 불변.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출발합니다. 문제 푸니까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나왔어요. 뭐가 크죠, 지금? 수요 증가가 커요? 그럼 작은 누구는 개무시하고, 공급 증가는 개무시하고, 수요 증가만 보면 돼. 균형 준비! 수요 증가! 가격! 양! 안 그래도 된다니까. 수요 증가만 보면 돼. 공급 증가 개무시. 그럼 수요 증가니까 가격 뭐? 상승, 양, 증가. 두 번째 문제.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다. 뭐 개무시? 수요 증가 개무시. 작은 건 개무시. 공급 증가. 균형 준비. 공급 증가. 깁스 증가. 공급 증가는 깁스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봐봐. 가격 하락, 양, 증가.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을 그래프를 그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보다 크면 그 큰 놈 그놈만 보면 돼요. 지금 작은 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같다면이 나오잖아요. 같다면이 나오면 아까 몰라 했던 거 있잖아. 몰라 했던 걸 불변으로 살짝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뭐 몰라, 뭐 증가했는데 가격 몰라, 양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같다면이 나오면 가격, 불변, 양 증가로 답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몰라 했던 걸 뭐로 바꿔준다? 불변으로.
아까 몰라 했던 걸 뭐로 바꿔준다? 불변. 아직까지는 지금 2번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2번 할 때가 아니고 지금 1번도 몰라서 사경을 헤매는데 말이야. 지금 2번 할 때가 아니야.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이거는 1월달, 3월달 가서 해도 되고 아마 시험에 나오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아. 나오면 맞출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하고 연습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 크다면이 나왔을 때 큰 것만 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표가 하나 뜰 겁니다. 표 떴습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건 1번 했거든요. 1번.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우리 한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칠판 보시고.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됐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가격은 알 수 없어요. 양은 증가되고요. 근데 수요 증가가 클 때는 수요 증가 보면 되잖아. 손 어떻게? 요래, 가격, 상승, 양, 증가. 공급 증가 클 때는 공급 증가 보면 되잖아. 손 어떻게? 요래, 가격, 하락, 양, 증가.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아까 몰라라고 했던 걸 불변으로 바꾸면 되잖아. 가격 뭐? 불변, 양, 증가. 그럼 저 요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동그라미 3번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입니다. 저 지금 살 사람 많아요? 어? 물건은 흔해요, 귀해요? 귀해요? 아니, 살 사람 많잖아. 물건은 귀하잖아. 가격은 상승. 근데 하나 증가 뜨고 하나 감소 떴잖아. 양은 할 수가 없다. 이거 했죠? 예, 네, 그 밑에 거. 근데 지금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맞긴 맞는데 수요 증가 크죠? 들여다보세요. 가격, 양. 가격 상승, 양증. 그래, 안 그래도 돼. 니은, 공급 감소가 크다면. 균형 준비.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그래, 안 그래도 돼. 그리고 같다면이 나왔어요. 같다면이 나왔을 때 아까 뭘 몰랐는데, 양 몰랐는데, 가격은 똑같이 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한다? 불변한다. 몰랐던 걸 불변으로 바꾸면 됩니다.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디귿은 좀 다음 과정에서, 다음 파스에서 하도록 하고, 기억과 니은에서 크다면이 나왔을 때 큰 것만 본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엇의 응용이냐면,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것에 대한 응용이에요.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것에 대한 응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뜨면 가격 몰라의 양 증가였고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뜨면 가격 몰라의 양 감소였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뜨면 가격 상승의 양 몰라였고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뜨면 가격 하락의 양 몰라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혹시 시험에서 크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크다면 얘가 얘보다 더 크다면 이 두 개의 크기 같다면 그랬을 때 크다면 나왔을 때는 뭐만 본다고요? 큰 것만. 작은 걸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개무시합니다. 작은 건 아예 개무시합니다. 아예 보질 않습니다.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아까 알 수 없다고 표현했던 것을 뭐로만 바꿔준다? 불변. 요거는 2단계 작업으로 제가 다음에 한번 1월달이나 3월달에 가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같다면은 그냥 깍두기로 넣어서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크다면이 나왔을 때 큰 것만 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 2개 남았습니다. 짚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 2개. 가로 3번. 수요 공급이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로 3번.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페이지 101쪽입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마스크가 조금씩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건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올리는데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좀 내려오고 그래. 알겠죠? 예. 그래서 왜 고래도 한 번씩 숨쉬러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스크가 이렇게 좀 떨어지면 개론 선생 숨쉬러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저 잡으러 오면 여러분들이 저 양반이 강의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그렇다. 원래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다가 조금 내려와서 그렇다. 저 양반 강의에 미치면 잘 안 보여서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막아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종호 끌려가네?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저거 구속되겠네? 하고 쳐다보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누가 저를 잡으러 오면 안 된다. 이 양반이 강의밖에 모르는 바보다 이종호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마스크 다 쓰고 수업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앞에서 배운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P는 200 한번 해봐요. P는 200. 200 쓰고 뭐라고 읽는다? 완전 탄력. 수평일 때는 완전 탄력입니다. Q는 200을 한번 써요. Q는 200이라고 쓰고 이거 뭐야?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은 수직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 보면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고가 아니고 수요는 증가되었는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시면 돼요. 수요가 증가되었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떠요. 공급이 증가되었는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시면 돼요.
공급이 증가됐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떠요. 그때는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가시면 나오는데 일단 제가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드릴까요? 드릴 건데 요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해가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좋긴 해요. 근데 그거는 공부할 때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우리는 지금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이란 건 1분에 한 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자꾸 그래프 그리지 않고 푸는 방법, 그래프 그리지 않고 푸는 방법이란 걸 강조하는 이유가 개론에서 시간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법의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걸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면 이해시키는 방법이 원래 쉬운 그래프 그리고 넘어가면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데요.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나중에 막상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이해한 대로 문제를 다 풀다 보면 개론 치고 나면 30분밖에 안 남아. 30분 만에 민법을 풀 수 있느냐 못 풀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적용하는데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이해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고 넘어가고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진심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저한테 들으시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학 개론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민법에 시간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점수 잘 나오면 그건 다 누구 덕분이다? 내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개론의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줄여줘서 거기 남는 시간을 민법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줬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냐면 합격했다고 민법 점수 잘 나왔다고 민법 쌤한테 넥타이 선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내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넥타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 저 내 건데 저거 나한테 와야 되는 건데 저기 절로 가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니 넥타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넥타이 요즘 누가 넥타이 해? 넥타이 잘 안 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내 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민법 점수가 잘 나온 건 개론에서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민법 시간 투자를 더해서 민법 점수가 잘 나온 건데 그 민법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민법쌤한테 선물하고 앉았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일단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속상해. 갑자기 또 열받네. 속상해요. 그거 내 건데, 그게. 일단 칠판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은 물론 위에 또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그려드릴게요. 세로축이 가격, 가로축이 양, 세로축이 가격, 가로축이 양.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디맨드가 수평입니다. 맞아요? 근데 공급이 뭐한 경우와 증가한 경우와 공급이 뭐한 경우 감소한 경우. 자 보세요. 이게 공급곡선 맞습니까? 이게 공급곡선인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우상향이니까. 이게 공급곡선 맞습니까? 이게 공급곡선인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우상향이니까. 근데 제가 방금 증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대답하세요. 가격은? 불변해요. 양은? 증가하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왼쪽 가지 않습니까? 가격은? 불변해요. 양은? 감소. 근데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요. 가격이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아까 기울기가 수평이라 그랬잖아. 맞아요? 이거는 수요인지 공급인지 안 따져도 돼요. 다른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 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이 공급 곡선이잖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수요 곡선은 여기다 어떤 짓을 하든 공급 곡선은 여기 어떤 짓을 하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 가격 불변입니다. 뭐 불변? 양은 변해 안 변해? 양은 증가 감소가 돼요. 가격 불변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다음 내용.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자 시험 보세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 수직인 거 아시죠? 그럼 또 그래프를 두 개 그려드릴 거예요.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 이렇게 됩니다. 근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 수요 곡선이 수직이겠지. 여기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첫 번째 보니까 공급이 뭐였다? 증가. 이게 공급 곡선 맞습니까? 왜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우상향이니까. 근데 공급이 첫 번째 뭐였어? 증가. 대답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격은? 양은? 공급이 감소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격은? 상승. 이상 소리 말고 이상 소리 말고 가격은 상승. 양은? 불변합니다. 근데 태초에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요 공급 중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게 수요 곡선으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공급 곡선으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여기다 어떤 짓을 해도요. 가격은 상승하락을 해요. 상승하락을 하는데 양은 무조건 불변입니다.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랑 불변부터 먼저 찾습니다. 불변부터. 자, 한번 해봅시다. 완전 탄력이란 말을 제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팔꿈치로 자, 3단계입니다. 3단계. 어떤 3단계냐면 자, 보세요. 1단계. 1단계. 찍고. 2단계입니다. 찍은 걸 보고. 3단계는 말하세요. 말하세요. 뭘 말하세요? 불변을 말하세요. 뭐를 말하세요? 불변을 말하세요. 찍고 보고 말하세요. 찍고 보고 말하세요. 자, 완전 탄력은 이렇게 찍어요. 내가 찍은 게 뭔지 보세요. 그거 불변하시면 돼요. 다시 완전 탄력. 가격 불변.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찍고 보고 한참 있다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연결 동작으로 가야 돼요. 완전 탄력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가격 불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완전 비탄력은 이렇게 찍어요. 그럼 내가 찍은 게 뭔지 보세요. 양불변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자, 저 보세요. 완전 비탄력. 양불변. 말하세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말하세요가 제일 중요한데 찍고 보는 것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찍고 보고 찍고 쳐다보기 싫어보기. 찍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찍고 보고 말하세요. 찍고 보고 말하세요. 예,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그래서 저랑은 뭐를 풀 거냐면요. 저랑은 뭘 풀 거냐면 교재 페이지 102쪽 제일 밑에. 교재 페이지 102쪽 제일 밑에 보니까 102쪽 제일 밑에 보니까 심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서 문제가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4개 나오면 이런 거 이제 A4용지 하나 접어가지고 답 가려놓고요.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참 좋아요.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지 말고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3단계였습니다. 찍고 보고 말하세요. 예.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안 찍어서 그래요. 여기.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그리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말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완전 탄력. 가격 불변 해놓고 공급이 뭐 있으니까? 증가가 떴지. 양은 말 거야? 양은 증가해요.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 자, 찍어. 양은 불변이죠? 예. 근데 공급이 뭐 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공급 증가는 초과 공급이거든.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합니다. 이번에는 공급 완전 탄력. 가격 불변합니까? 수요가 뭐 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양도 증가하는 겁니다. 공급 완전 비탄력. 예? 양 불변. 근데 수요가 뭐 있으니까? 증가. 이 초과 수요거든, 이거. 가격만 한다?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균형 준비. 어이, 공급 증가. 깁스 증가. 너 왜 손을 왜? 깁스 증가. 그래. 놀랬잖아. 모르는 줄 알고. 공급 증가는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이놈 답이 뭔지 아세요? 원래 이놈 답은 하락 증가예요. 뭐라고요? 하락 증가. 근데 수요가 완전 많은 바람에 탄력적인 바람에 하락 증가가 아니고 불변 증가로 답이 바뀌는 거야. 다시. 공급 증가. 원래 이놈 답은 뭐라고요? 하락 증가라고. 뭐라고요? 하락 증가. 근데 수요가 완전 뭐인 바람에 비탄력적인 바람에 하락 증가가 아니고 하락 불변으로 바뀌는 거야. 균형 준비. 둘 다 수요 증가지. 수요 증가. 가격. 양. 원래 이놈 답은 상승 증가야. 근데 공급이 완전 뭐인 바람에 탄력적인 바람에 상승 증가가 아니라 불변 증가로 답이 바뀌는 거라고. 균형 준비. 수요 증가. 원래 이놈 답은 뭐라고요? 상승 증가라고. 근데 공급이 완전 뭐인 바람에 비탄력적인 바람에 답이 상승 증가가 아니라 상승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건 쓰고 원래 증가 감소돼야 될 거 상승 하락돼야 될 게 완탄일 때는 뭐가 불변으로 바뀌고 가격 불변으로 바뀌고. 여러분들 사람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 보고 싶어요? 애 달아 죽는 거 보고 싶어요? 애 달아 죽는 거? 결혼생 말라 죽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아? 나도 여러분들 다른 걸로 죽었으면 죽었지 말라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건 자신 있다, 진짜. 나를 말라 죽이려고 나를. 자, 다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중요하겠습니까? 원래 수요 증가는 상승 증가야. 원래 수요 감소는 하락 감소고, 원래 공급 증가는 하락 증가야. 원래 공급 감소는 상승 감소고. 근데 수요 공급 중 나머지 한쪽이요.
완탄일 때는요. 상승 증가 하락 감소가 아니야. 가격은 무조건 불변이야. 완비일 때는요. 증가 감소가 되지 않아. 양은 무조건 불변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하게요? 다시 할게요. 완탄, 가격 불변, 완비, 양 불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복습.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입니다.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되고요. 시험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라고 한다면 균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균형은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좌변에다가 QD, 우변에다가 QS를 만들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P가 나옵니다. 그 P가 균형 가격이고 P를 대비해서 구해지는 Q가 균형 양이 됩니다. 만약 시험에서 QS가 뜨고요. QD1이 어땠는데 QD2로 변했다고 뜨면요. QD1과 QS를 같게 만들고 QD2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좌변, 우변 정리해서 가격과 양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균형 상태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균형 상태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요. 수요 증가의 공급 감소입니다.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은 수요 감소의 공급 증가입니다.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 초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 따라서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는 가격을 상승시키고요. 수요 감소나 공급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QD는 1400-2P, P는 200-4QD 이렇게 나왔을 때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QS는 200 플러스 4P, P는 200 플러스 4QS 이렇게 뜨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거나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려면 숫자도 나오고 영어도 나와야 됩니다. 간혹 시험에서 P는 200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 기울기가 수평입니다. 완전 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Q는 20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 기울기는 수직입니다. 완전 비탄력입니다. 균형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 중 한 놈만 변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됩니다.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은 하락되고 양은 감소됩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되고 양은 증가되고요.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되고 양은 감소됩니다.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돼 버리면요. 가격은 알 수 없고 양만 증가를 합니다.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돼 버리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감소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은 알 수가 없네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되면 둘 다 초공급이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는데 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이 나와요. 큰 것만 보면 됩니다. 작은 거는 개무시하고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몰랐던 게 불변입니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있고요.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는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 찍고 보고 말아서 해서 가격 불변이 되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찍고 보고 말아서 해서 완전 비탄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와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의 마지막, 수요공급의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게 103쪽의 가로 4번입니다. 자, 103쪽의 가로 4번.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균형의 변화인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답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답을. 자, 보세요.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덜 변하고. 양은? 더 변하고. 가격은? 더 변하고. 양은? 덜 변하고. 그 밑에 거. 가격은? 덜 변하고. 양은? 더 변하고. 가격은? 더 변하고. 양은? 덜 변한다.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격 덜 변하고 양이 더 변하지 않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한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정답은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하는 건데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가격이 덜 변하고 양이 더 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와 뭐를 구분하셔야 되면 더와 덜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더와 덜. 잘 보실까요? 잘 보실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최고 난이도입니다. 최고 난이도. 이거보다 더 난이도 높은 건 없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뭐죠? 가격입니다. 가격. 오케이? 이거는 뭐죠? 양입니다. 항상 세로 축은 뭐고? 가격이고 가로 축은 양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걸 갖다 우리 뭐라 부르냐면 가격이 더 변한다 그래. 요걸 뭐라 그러냐면 가격이 덜 변한다 그래. 요걸 갖다 우리는 양이 더 변한다 그래. 요거는 양이 덜 변한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와 덜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가격이 더, 가격이 덜. 양이 더, 양이 덜 변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이걸 알아야지 한 발짝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이게? 양이 더 변하는 거예요. 양이 더 변하는 거. 요거는요? 양이 덜 변하는 거. 요거는요? 가격이 덜 변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가격더입니다. 4개밖에 없어요. 가격더, 가격덜. 양더, 양덜. 양더, 양덜. 가격더, 가격덜. 가격더, 가격덜. 양더, 양덜. 양더, 양덜. 가격더, 가격덜. 가격덜. 쳐다보고 있어 왜 나를. 내가 재밌어요 내가? 자 다시. 가격더, 가격덜. 예? 칠번 보세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더덜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야 됩니다. 더덜이 어디서 나오는지. 더덜은요, 한 놈이 변할 때, 한 놈이 변할 때,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한 놈은 변해줘야 돼. 그놈 말고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놈은 변해주고 그놈 말고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걸 수요가 변했다 그래요. 수요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는 누가? 공급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오고, 공급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도 있잖아. 그때는 누가?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옵니다. 자, 다시. 수요가 뭐 되거나 뭐 됐을 때는,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는 누가? 공급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오고, 공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는 누가?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옵니다. 더덜은 언제 나오죠? 한 놈이 변해주고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이거 한번 해보죠.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복습. 여러분, 요건 뭐라 그래요? 완전. 가파르면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수평이면 완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한 번 더 줄여주겠습니다. 지금은 가파른 것과 완만한 것만 할 거예요. 가파르면 비탄력. 아니요. 수식 아니에요. 가파르면 그냥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완만하면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잊으시면 안 돼요. 완만하면 가파르면. 자, 대답합니다. 수요가 증가됩니다. 수요가. 우하향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인가요? 우상향하는 곡선이 공급 곡선인가요? 근데 뭐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됩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됐습니다. 그럼 갑시다. 한 놈이 변했네요. 누가 변했어요? 수요가. 수요가 지금 증가했네요. 그럴 때는 누가? 공급이. 수요가 증가했잖아. 누가? 공급이 탄력적이나 비탄력적이 더덜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게 공급 곡선 맞습니까? 자, 일단 수요가 증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묻는 건 아니야. 그 앞에서 배웠잖아.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과 양 증가된다. 맞죠? 공급 곡선 보이세요? 이게 탄력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 되면요,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이게 원래 균형점이에요? 이게 원래 균형점이에요? 이게 원래 균형점이죠. 원래 균형점을 완만하게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완만하게. 그래서 얘가 원래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된다? 아니, 이게 공급 곡선이잖아요. 얘가 원래 균형점을 이렇게 지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공급이 탄력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력적인 보여드릴까요? 얘가요, 이렇게 돼요. 이게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인지는 어떻게 아셨고? 완만해졌으니까. 자,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합니까? 증가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수요 증가 때문이지 공급이 탄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탄력적이기 전과. 자, 대답합니다. 가격 상승했어요? 안 상승했어요? 상승했어요? 했는데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해 보니까 원래보다 조금 더 상승했어요? 덜 상승했어요? 가격이 덜 상승하는 겁니다. 왜 덜 상승하는지 아세요? 완만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완만의 성질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그 공급 곡선이에요. 얘가 완만해지면요. 잘 봐. 이렇게 돼요. 오케이? 완만해지면 이렇게 돼요. 키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잖아요. 아니 키가 원래 있다만 했었는데 이거 완만해지는 말은 키가 이렇게 줄었잖아요. 가격이 덜 변하는 거야. 그리고 양은요. 자 봐요. 원래는 양이 이만큼 증가해야 돼요. 오케이? 탄력적인 바람에 양이 이만큼 증가해요. 양은 원래보다 덜 증가해요? 더 증가해요? 양은 원래보다 더 증가해요. 왜 더 증가하는지 아세요? 완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완만의 성질이 그래요. 완만은요. 가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렇지 덜 변화시키고 양을 더 변화시키는 게 완만이에요. Understand? 자 그러면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공급 곡선 맞습니까? 원래 균형점이 중요해요. 공급 곡선의 원래 균형점을 가파르게 지나는 거예요. 가파르게 지나는 걸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S2 이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 보이십니까?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하는 말이에요. 비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하면 가격은 어떻게 상승해요? 더 상승해요? 왜 더 상승해요? 가파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파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탄력의 성질을 아셔야 됩니다. 비탄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던 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더 상승해요? 덜 상승해요? 더 상승해요. 양은요, 원래 이만큼 증가해야 되거든. 요거밖에 안 증가해요, 요거밖에. 자, 봐요. 요거밖에 안 증가된다는 거. 양은 원래보다 더 증가해요, 덜 증가해요? 왜 덜 증가하죠? 가파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탄력적일 때 완만의 성질과 비탄력적일 때 가파름의 성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여러분들, 세로 축은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가로 축은 양입니다. 이건 가격이고, 요건 양입니다. 이건 가격이 더 변한다 그러고, 이건 가격이 덜 변한다 그래요. 요건 양이 더 변한다 그러고, 요건 양이 덜 변한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요거 탄력적이 되면 귤기 완만해지거든요. 키가 작아져요. 가격은 덜 변해요. 옆으로 팍 퍼져. 양이 더 변하는 거야. 탄력적이면. 근데 가파르게 되면요. 원래 이랬던 놈이 가파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키가 커지잖아요. 가격이 더 변하게 돼요. 근데 몸매 얇아져요, 옆으로. 양은 덜 변하게 된다니까. 언더스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야 돼요. 시험장 가서 저거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시험장에서 저거 그리고 있으면요. 민부 10개 못 풀어, 10개. 딱 민사특별법 공부하지 마. 74번부터 80번까지 공부하지 마. 어차피 못 풀 거야. 이걸 그리실 분들은. 그럼 그리지 말고 단어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수요가 뭐하면? 천천히 대답하세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할 거고? 상승할 거고, 양은 증가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이 뭐라면? 탄력적이라면, 자,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기울기가 뭐 할 거기 때문에? 완만할 거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고? 덜 상승하고, 양은? 이걸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공급이 뭐라면? 비탄력이라면, 기울기는 뭐 하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은 원래보다 상승하긴 할 건데, 원래보다 좀 더 상승하고, 양은 원래보다 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만. 2번, 3번, 4번 다 필요 없어. 왜 다 필요 없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밑에 필요는 없는데 한번 가볼게. 보세요. 뭐하면 탄력적일 때 가격 덜, 양 더. 비탄력적일 때 가격 더, 양. 자, 또 가봅시다. 여기 탄력적일 때 가격, 양. 비탄력적일 때 가격, 양. 탄력적일 때 가격, 양. 비탄력적일 때 가격, 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1번만 알면 되는 거야. 1번만 알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탄력의 성질과 비탄력의 성질만 알면 되는 거지. 이걸 2번 가서 또 공부하고 3번 가서 또 공부하고 4번 가서 또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갖다가 시험장 넣어놓으니까 까먹어요. 심지어 어떤 분도 계시냐면 틀려놓고 그게 더덜 문제인지도 몰라. 시험장을 나와서 이게 더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덜이었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풀었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일단 더덜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놈은 변해줘야 됩니다.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옵니다. 수요가 증가 감소했을 때는 공급이 탄력,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오고요. 공급이 증가 감소했을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양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양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났어요. 훨씬 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오늘 지금은 가격만 한번 얘기해 볼래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해지기 때문에? 완만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변한다, 덜 변한다? 덜 변한다. 또 대답하세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하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 더 작게 변한다? 예? 더 작게 변한다. 오케이?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하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크다, 작다? 작다. 이 표현 세 개를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런 사람들이 계시더라고. 비덧탄덜. 비덧탄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변하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덜 변한다 그러면서 비덧탄덜로 외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더 크게 변한다, 더 작게 변한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더 크게 변한다, 더 작게 변한다. 둘 다 더야, 씨. 더 크게, 더 작게. 뭐라고 외웠는데? 비덧탄덜로 외웠는데. 둘 다 더 크게, 더 작게. 둘 다 더야.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뭐해집니까? 완만해집니다. 가격은 더 변해, 덜 변해? 덜 변해. 가격은 더 크게 변해, 더 작게 변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셔야 돼요. 더 크게, 더 작게. 더 작게. 가격 변동폭은 크다, 작다? 작다.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가파르죠. 가격은 더 변해, 덜 변해? 더 변해? 가격은 더 크게 변해, 더 작게 변해? 더 크게 변해. 가격 변동폭은 커, 작아? 커.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뭐 비덧탄덜, 비탄력적일 때는 더 변하고 탄력적일 때는 덜 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크게, 더 작게 만나면 장일이 전사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요거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요 방법 한번 시험장에 가셔서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그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프는 그리는 게 아니고. 일단 요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자, 시험 보세요. 요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세로 축은 뭐죠? 가격이 맞습니까? 가격은 세로로 써드려야 되겠다. 어차피 세로니까. 가로 축은 뭐죠? 양이죠? 네, 양.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변하면 가격이 더 변하는 건가? 이렇게 변하면 가격이 덜 변하는 건가? 이렇게 변하면 양이 더 변하는 건가? 이렇게 변하면 양이 덜 변하는 건가? 자, 그럼 지금부터 갑니다. 자, 잘 봐요. 요 사람 보이세요? 요 사람 보이시냐고? 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오케이? 이 정상적인 사람을 지금부터 제가 탄력적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탄력적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짜부 시켜야 돼요. 짜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냐면 그림 잘 나왔다.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탄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이 사람 지금 키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덜 변하고? 양은? 더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라고 써드릴게요. 가격은 덜 변하고 양은 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사람을 갖다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사람 비탄력적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쭉 잡아 당깁니다.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이 사람 아까보다 키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가격은? 더 변하고요. 양은? 양은 덜 변하게 됩니다. 약간 더. 요즘 미세한 작업이 있어요. 이거. 오케이. 이게 이제 비탄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단지 이 사람을 탄력적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비탄력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케이? 이 세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을 갖다가 짜부시키면 키는 작아지고 옆으로 퍼지니까 가격은? 양은? 비탄력적으로 쭉 잡아 당기니까 가격은? 양은?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개론 시험 치러 가면 누가 제일 기억에 나겠어요? 개론생이 제일 기억에 나겠죠. 그래서 우리 메가랜드의 개론생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랜드에 이종호라는 개론생이 있어요. 이종. 탄력적인 사람. 탄력적인 사람. 오케이? 우리 메가랜드에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황재원 쌤 계세요. 황재원 쌤. 우리 메가랜드에서 키가 제일 크세요. 키가 제일 크신 분입니다. 180 한 3, 4 정도 될 거예요. 183, 4.
키가 커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면서 저를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저는 황재원에 비해서 키가 커요, 작아요? 가격. 그리고 저는 황재원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다, 안 나가겠어요? 지금 다 살이다, 이거? 보이나, 이거? 근육 하나도 없다, 이거? 다 살이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해요? 더. 오케이? 여러분들 제 입으로 뭐 키는 작고 몸무게 많이 이런 얘기 하기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들 한 문제 맞출 수 있다면 저를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자, 그래서 결혼생 그 두 사람 기억하시면서 이종호 선생 가격은 뭐 덜, 양은 뭐 더 이렇게 황재원 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몸이 얇아. 가격, 양은 결혼생 두 사람 비교하시면서 시험장에 가서 문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기 음식점에 비유한다면 음식점, 식당, 음식점에 비유한다면 탄력적인 이종호 식당은 가격은 더 받고 덜 받고 덜 받고 양은 더 주는 그런 식당이네. 근데 황재원 식당 한번 가볼까? 가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받고 더 쳐받고 양은 어떻게 주는 덜 주는. 뭐 못됐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뭐 사람 인성을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두 식당 중에서 어떤 식당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종호 식당이 훨씬 더 우월하다. 왜? 탄력적이니까. 가격은 어떻게 받고? 지금 분위기 표정이 왜 이렇게 썩었어요? 표정이. 자, 가격 어떻게 해요? 덜 받고 양은 더 주고 뭐 하니까? 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더 쳐받고 양은 덜 주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걸 갖다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 요것도 총정리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정리 문제가. 총정리 문제가 바로 옆에 핵심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자, 시간 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누가 변할 때? 수요가 변할 때. 자, 총정리입니다. 총정리입니다. 자, 수요가 변할 때 누가? 공급이 많을수록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동폭은, 자 보세요. 가격 변동폭은 크고 작고 양의 변동폭은 마다 크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죠? 예. 근데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이 많으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동폭은 크고 작고 크고 양의 변동폭은 크다 작다. 여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덜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더덜 하다가 시험에 더덜로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놈이 변했을 때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오는 거 맞는데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할 때 벌어지는 일,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를 때 벌어지는 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시험장에 가셔서 기울기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메가랜드 결혼생 두 사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종호, 탄력, 비탄력. 탄력. 황재원, 탄력, 비탄력. 저 사람에 비유하는 거 아닙니다. 음식점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음식점에. 음식점, 탄력적인 음식점은 가격을 어떻게 받고? 양은? 좋아요. 황재원 식당. 거기 가면 어떻게 된다고? 가격은 더 쳐받고, 가격 더 쳐받아. 양은 어떻게? 조금밖에 안 주고, 10건밖에 안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종호 식당으로 오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요렇게 해서 수요공급 마무리됩니다. 쌤, 저기 뒤에 보니까 탄력성 있는데 탄력성 안 합니까? 그러면 내가 미쳐버립니다, 내가. 이 탄력성은 지난주 했어요. 제가 일부러 진도를 바꿔서 했어요. 근데 저랑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 교재 104쪽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104쪽? 104쪽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 말 있죠? 찾았어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수요도 뭐였고? 증가. 공급도 증가. 증가 두 번 들렸지? 양은 증가. 양은 증가돼.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양은 증가돼. 1번 어떻게? 2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 찍으세요. 말하세요. 가격 불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뭐하고? 변하지 않고 양만 만다. 증가된다. OX. 자, 주택입니다. 주택 뭐가 변했다? 가격. 그럼 뭐가 변한 거고? 수요량. 얘는 어떻게 움직인다? 곡선상.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 점이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 맞습니까? 4번 갑니다. 갑니다. 수요가 뭐 있어요? 증가했어요. 자, 대답하세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예요? 상승하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지. 맞아요? 자, 그럼 지금 보니까 한 놈이 변했네. 한 놈이 변했어요? 근데 다른 한 놈이 누가?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대답하세요. 한 놈이 변해주고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나 비탄력적일 때 뭐가 나온다? 더덜이 나온다. 이 4번이 더덜 문제예요. 근데 이 4번이 더덜 문제라는 걸 모른다니까. 다시 할게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더덜은 왜 틀리냐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걔가 더덜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다시 할게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할 건데? 상승할 건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다시 합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할 건데? 상승할 건데. 공급이 많으면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서? 완만해서 가격이 더 상승해, 덜 상승해요? 그러면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합니까? 더 작게 상승합니까? 그래, 이게 봐요. 둘 다 도로 나왔잖아. 더 크게 아니라니까, 더 작게라니까. 덜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이 앞에다가 더덜이라고 아주 크게 좀 써두시고 더덜이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갖다가 지문으로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할 건데? 상승할 건데 공급이 뭐하면? 탄력적이면 더 크게 상승, 더 작게 상승, 더 작게 상승.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상승, 더 작게 상승, 더 크게 상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했던 게 무슨 문제라고요? 더덜 문제라고요. 더덜 문제는 한 놈이 변해주고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유사한 문제들 갖다가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그게 더덜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이거 더덜이네! 이거 더덜이네 하는 순간 맞추게 된다니까. 근데 그게 더덜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 그게 그 더덜이라는 문제만 알면 아무도 안 틀려.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 이론이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좀 쉬었다가 정책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론 쉬겠습니다.